네, 3월 4일 월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대우증권입니다. 이 고잉 포워드라고 헤드라인을 붙이면서 3월의 전진은 첫째 주부터 나타날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양증권입니다. 3월 강세장을 기대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한국증권은 상대적으로 보는 주식과 채권을 비교하면서 일드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국내 주식형 펀드가 4주 연속 순유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삼성증권입니다. 3월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조정은 있겠지만 매수 기회로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3월 증시 전망을 내놓으면서 바이 폴리코노미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토로스투자증권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시선을 옮겨보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대투증권은 악재에 비해서 변동성이 안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 헤드라인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증권사들은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 가지 리포트 뽑아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우증권입니다. 이 3월의 전진은 첫째 주부터 나타날 전망이라고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퀘스터와 이탈리아 총선 이슈는 이 증시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지난주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예산 삭감 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오는 9월 30일까지 850억 달러의 이 예산을 감축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당장 이 시퀘스터로 인해서 증시가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미국 시퀘스터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총선도 역시 좀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총선 이후에 이 스페인 금리가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서 볼 때 이번 이슈가 좀 유로존의 붕괴 우려를 할 만큼의 영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이 전기전자와 소재, 산업재, 미디어 그리고 금융업종 등이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 업종은 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 과정에서 좀 수혜를 얻고 있는 업종이고요. 또 이와 함께 정책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업종이라고 꼽아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로스투자증권입니다. 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시선을 옮겨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시퀘스터의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쪽으로 좀 관심을 옮겨보자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3월 1일 미국 시퀘스터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될 예정이죠. 하지만 미국 증시의 흐름은 현재 양호한 편이라고 짚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지표가 호조를 띠는 등 이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 호재를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토로스투자증권은 3월에 개최되는 이 중국의 전인대와 그리고 정협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또 3월은 중국 경기의 계절성에 따르면 유동성이 좀 회수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이고 또 중국 신도시 정책에 따라서 이 소비 관련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유통과 음식료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어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3월 계속해서 좀 중국에 따른 수혜 업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세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이 상대적으로 보는 주식과 채권이라고 제목 붙이면서 현재 주식과 채권의 흐름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드갭이라는 지표는 주식과 채권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분석해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갭이 높은 수준에 있으면 주식시장의 매력이 큰 것으로 그리고 반대로 갭이 낮은 수준에 있으면 채권의 매력이 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최근 일드갭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주식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펀드 자금 흐름을 보면 지난 연말을 전후해서 이 채권형 펀드에서는 좀 눈에 띄는 유출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식형 펀드에서는 좀 유입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는데요. 이 채권 펀드로의 유출이 하지만 좀 일시적이었다는 점에서 당장 채권과 주식
주식 간의 어떤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장에서 주식 쪽에 대한 매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해줄 필요가 있다고 짚어주면서 반대급부로 바로 채권을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직은 좀 불분명하다고 좀 지적도 함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